좀 이런 게 궁금해요. 독일은 왜 그렇게까지 컴파운드 레벨부터 모든 면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는지, 이제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뭐 국가에서 그렇게 정책을 유도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건 국가 때문에 아니라고 봐요. 사실 국가 때문에도 뭐 좀 없진 않지만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 오늘은 로봇 강국 독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독일 로봇 산업은 어떻게 글로벌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오늘 이 질문에 답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독일 로봇 회사에서 활약하고 계신 로버트 리파르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고정 게스트 출연 중이신 민트로봇의 강영석 대표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로버트 리파르트 대표님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버트 리파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넨 출신이면서 지금 한국 거주한 지 한 13년 차인데 현재 한 두 개 업체, 시납티콘이라는 서버 드라이브 도글 업체, 그리고 캠브렌 로보틱스 3D 비전 시스템 지금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강 대표님이랑 이제 저 로버트 대표님이랑 원래부터 좀 알고 계셨던 건가요? 예, 원래 전시회에서 또 저희 부스에 몇 번 오셔가지고 그래요? 예, 이미 뭐 인상 깊게 보셨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또 네. 최근에도 또 그 이제 티로보틱스 전문 부장님이랑도 같이 이제 몇 번 뵀었고요. 네. 최근에 제가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독일 출장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미넨 오토매티가 다녀왔는데 네네. 그래서 거기 시납티콘이랑 캠브렌 로보틱스도 만나기도 하고 네. 글로벌 로봇 친구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네. 특별히 볼 거는 그래요?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그 오토매티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이제 3대 로봇 전시회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트렌드적인 뭔가가 나올 걸로 예상됐는데 또 변한 게 없나요? 사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업체도 나오기도 하고 뭔가 모델 그냥 추가하거나 약간 그 정도 수준인데 그다음에 요즘은 당연히 뭐 AI 빠질 수는 없지만 뭐 AI 기반 뭐 솔루션이나 그런 것도 나오긴 했었지만 사실 인터넷에서 이미 그냥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특별히 볼 거는 좀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요새 하도 휴머노이드가 뜨다 보니까 로봇들이 막 가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나요? 사실 뉴라라는 독일 스타트업 사실 제일 대표적인 지금 로봇 스타트업 중에서 하나인데 거기서 For Anyone라는 휴머노이드 출시하긴 했었지만 엄청 잘 서 있긴 했었지만 움직이진 않았어요. 안 움직여요? 네, 움직이진 않았어요. 뭔가 그냥 이유가 뭔가 준비를 못했다 약간 그런 핑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역시 SF인 걸로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그래도 디에라 붓에서는 축구하는 로봇은 볼 수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마 가격대가 뭐 몇억 정도 판매 목적은 원래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뭐 DLR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대표님 모신 이유가 저희 뭐 첫 외국인 게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저희 로보티스트 구독자 분들께서 국내에 있는 로봇의 이제 정황을 이제 강 대표님께서 많이 설명을 주셨는데 해외에 있는 로봇 회사들 이 로봇 산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초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주제는 이 독일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뭐 다양하게 좀 질문을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바로 저희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독일 로봇 산업, 이 독일이란 나라가 왜 로봇이 이제 스트롱한가, 강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독일 현지에서 실제로 이제 사시면서 느낀 로봇 산업의 이제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독일 로봇 산업이 그래도 글로벌 이 시장에서 그래도 좀 신뢰성이 있고 그래도 경쟁력 있는 그런 이미지로 될 수 있었던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오프닝 하기 전에 뭐 물어보긴 했는데 독일 로봇 회사는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 국가는 잘 알고 있는 국가지만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서
사실 아직도 그냥 뭐 본질 뭐 독일이긴 한데 네네. 그 외에는 사실 떠오르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뭐 그 에자일 로봇은 거기는 뭐 프랑카 에미카도 인수하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뉴라 로봇 그다음에 그 롭코라는 그 스타트업 그 미넨에 있는 스타트업도 여러 가지 업체들은 지금 새로 생기긴 하는데 로봇은 사실 자동차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약간 좀 본질에서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자동차 만들 때는 자동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그냥 그 로봇 브랜드를 많이 사용을 해서 거기서 사실 독일 하면 사실 로봇 기업이야. 뭐 말씀하신 쿠카가 물론 이제 중국으로 인수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독일 회사로 많이 각인이 돼 있잖아요. 벤츠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벤츠, BMW, 볼kswagen 워낙 독일이 그 자동차 강국이다 보니까 네. 이 자동차에서는 사실 그 로봇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뭐 SI라든지 약간 그런 SI 때문에 사실 좀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 로봇 회사도 로봇 회사인데 또 독일 하면은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게 국민 브랜드, 독일 국민 브랜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멘스라고 이제 지면서 네. 그렇죠. 엄청나게 컨트롤러, 강력한 네. 회사죠. 사실 쿠카도 쿠카인데 독일 로봇 산업이라기보단 독일 자동화 산업이 정말 각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지멘스라는 브랜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저희가 이제 말했던 이 쿠카 같은 로봇 플랫폼 회사보다는 로봇 SI 회사들이 조금 강세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을 것 그리고 같은데. 사실 그 빼낼 수 없는 거라든지 뭐 그리파, 뭐 슌크, 슌크 네, 유명하죠. 약간, 네, 또 슌크. 네. 슌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케이블도 그렇고 약간 좀 그 자동화 주변 기기, 자동화 그 컴포넌트 같은 뭐 식 사실 식도 빼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네. 시크가 면도기인가? 아니 센서 만드는 아, 센서. 그래요? 어디 면도기가 도대체 그럼 들어본 것 같은데 시크 이런 면도기 있지 않아요? 그 식. 아, 시크. 여기는 sick. 아, 네,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는 사실 그냥 그 글로벌 선도하는 그 네. 부품 업체를 있어요. 그러면 정말 훌륭한 부품 레벨부터 쿠카 같은 플랫폼, 그다음 지멘스 같은 어떤 통합의 어떤 도구 역할까지 해주는 모든 게 거의 탄탄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이런 뭐 결국은 이제 결국 이 소재라든지 결국 부품 기술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일본이랑 굉장히 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국과 이 독일의 로봇 산업의 차이가 그러면은 결국은 이 근본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서 그럼 차이가 또 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정책 같은 경우가 조금 한국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좀 이런 게 궁금해요. 독일은 왜 그렇게까지 컴포넌트 레벨부터 모든 면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는지, 이제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뭐 국가에서 그렇게 정책을 유도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건 국가 때문에 아니라고 봐요. 어, 사실 국가 때문에도 뭐 좀 없지는 않지만 그 사업가의 정신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셋. 그 결국은- 히든 챔피언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요즘에 좀 많이 그냥 그 히든 챔피언스라는 말 잘 안 나오지만 네. 옛날부터 그 한 부품을 세계 1위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품을 그냥 세계적으로 그냥 파는 약간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정신 때문에 세계 1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일본의 장인 정신이랑 좀 비슷한 네, 그런 장인 맥락인 정신이랑 거네요. 비슷하긴 합니다. 뭐 정부의 개입 같은 게 딱히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민간 스스로 그렇게 꾸준하게 해온 결과 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걸까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없진 않은 게 뭐냐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한국이랑 비교하자면 네. 한국 보통 대통령이 한 3년 있었습니다. 예. 네네. 네, 4년마다 바뀌니까 네. 법상으로 그렇죠. 네. 네. 5년이죠. 아, 5년. 한국은 그렇죠, 5년이죠. 그렇죠. 5년. 대신 이제 중임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무조건 바뀌어야죠. 네, 이번에 조금 더 이번엔 짧았지만 좀 많이 네. 짧았죠. 이번에.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 사실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 8년 이상까지 가나요? 네, 그러면 메르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몇십 년, 어, 아니 10
2년 16년 정도 했으니까 사실 그 정책 같은 것도 그냥 길게 갈 수 있는 일관성 있게 어쨌건 네. 결과를 낼 수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면 5년 안에 그냥 성과 낼 필요 없고 약간 좀 장기적으로 그냥 정책을 부러운 할수 있어요. 부분이네요. 굉장히 뭐 어떤 방향이든 결론은 나올 테니 이제 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러면은 뭐 한국처럼 뭐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그런 것도 사실 잘 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럽 정책 같은 것도 그냥까지 그냥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뭐 엑시스 같은 그런 지원 같은 것도 투자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그 퀀트 관련돼서 지금 스타트업 하나 만들어서 거기도 한 뭐 20억, 30억 정도 그냥 투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약간 그런 거 뭔가 기술적인 약간 그런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면 확실한 지원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독일에서는 보통 몇 년까지 스타트업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지 혹은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뭐 10년이다, 뭐 3년이다, 뭐 그런 그 기간이 있잖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7년이 사실 그 핵심적인 약간 7년까지 지원을 엄청 잘 받고 그다음에 7년 후에는 알아서 살아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되게. 네, 저도 그냥 스타트업 했으니까 한국에서 했었으니까. 한국에서 했습니다. 네. 다른 분야에서 하긴 했었지만 네, 그런 거 사실 한국이랑 조금 차이 좀 있긴 하죠. 네, 좀 더 길게 갈 수도 독일은 있어요. 길게 좀 해주나요, 지원을? 한 30년까지 이렇게 해주는 30년까지는. 그래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저도 보통 그 전엔 업체들은 알아서 그냥 돈 벌기 시작하긴 하죠. 일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일본 예전에 이제 갔을 때도 이제 스타트업의 정의는 니들은 몇 년이니 한국은 7년까지밖에 뭐가 없는데 했더니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있다면 아마 한 30년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뭔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조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랑 좀 확실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한국은 뭐 아시겠지만 빨리빨리 문화지 않습니까? 결과도 빨리, 뭐 정책 변화도 빨리 약간 좀 그런 문화 같네요. 저는 사실은 이 기술이라든지 정책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약간 마인드가 궁금해요. 특히 이제 저희 저번에 이제 저번 편에서 했던 그 가공하시는 가공 편으로는 또 얘기하는데 그런 그 금속을 이제 깎거나 혹은 그런 정밀 가공 쪽 머시닝. 독일 그 일하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가공하거나 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보통 자기 기계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아저씨는 그냥 뭐 깎기만 하고 뭐 하는데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 이 기계는 뭐 제가 뭐 20년 다뤘는데 뭐 굉장히 잘 알아요. 아마 그냥 그 제조사 그 기계 제조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 그런 정신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공장 옛날에 이제 봤는데 뭐 저희도 공장에서 뭐 독일은 또 크래프트맨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제 한국은 굳이 이제 번역하면 기능장 같은 정도가 되는데 기능장 분들이 오셔가지고 독일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제 독일 공장 사진 보면은 한국 공장은 가공 공장하면 일단 바닥이 보통 초록색 이제 우레탄을 까요. 독일 공장 다 하얀색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바닥이. 보통 기계 앞에서 또 조금 푹신푹신한 약간 그런 것도 해 놓기도 해요. 왜냐면 계속 서 있을 때는 허리나 뭐 무릎이 아프니까. 그것도 너무 깔끔해서 뭐 진짜 이게 공장인가 싶을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 같은 거라든지 그거 하는 거 보면 정말로 한국이랑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럼 독일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뭔가 이 의견에 대한 수용이라든지 그런 게 좀 유연한 편인가요? 그렇죠. 보통 자기가 그러니까 경험상으로 그냥 당연히 자기가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건 있죠. 그리고 사실 독일에서는 그 토론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팅이나 그런 것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사실 좀 톱다운이니까 빨리 되긴 하는데 결정이 잘못되면 사실 그 결과도 그냥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독일에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실 그냥 로봇 쪽으로 그냥 활동하는 거는 특히
제가 그냥 한국에서 그 시냅티콘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서버 드라이브를 그 시냅티콘 서버 드라이브 만드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그 한국 그 로봇 메이커 그 계속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디자인부터 뭐 협동 로봇 만들 때는 저희 서버 드라이브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대학교라든지 뭐 연구소 그쪽도 저희 서버 드라이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두산, 한화 등등등 그런 업체를 다 만나긴 해요. 뭐 저희 서버 드라이브가 다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일부 한국 회사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시냅티콘에 대해서 아마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냅티콘이 이제 독일의 회사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시냅티콘이 어떤 회사이고 뭐 주로 이제 어디 쪽에 많이 좀 쓰이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시냅티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스타트업을 속하게 그래요? 네, 속한다고 몇 년 정도 봐요. 됐나요? 2012년에 설립됐어요. 그 지금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 지금 중국에서도 지사 만들고 네. 그 미국에서 지사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그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그 제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감속기랑 모터랑 저희 서버 드라이브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액추에이터를 그 신 제품 나와서 그래서 그거는 글로벌적으로 되게 히트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리타임 좀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그 제품을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지금 네,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업체가 휴머노이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거 만들려고 하는 건지는 문의만 봐도 그냥 사실 알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 로봇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강현석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로버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로봇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한국의 로봇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은 어느 정도 단계에 좀 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독일의 이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 주신 정책 차이라든지 그런 문화 차이, 그 외에 그런 기술력 차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분명히 한국 산업이랑 독일 산업이랑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쨌든 한국이랑 독일을 양쪽 다 또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외국인이 그냥 한국 산업에 대해서 평가한다면